아무튼 그렇게 먹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자기 핸드폰으로 상 밑에서 사진을 찍더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사진을 보여주길래 뭐하나 하는 찰나 아버님께서 일어나 핸드폰을 던지시더니 남편을 패고 옆에 같이 있던 경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스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 제목은 저는 지금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1살, 남편은 22살. 저희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습니다. 제가 고2 때 만난 학교 선배 1살 위 오빠였고 21살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시부모님과 저희 어머니의 도움으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군인이었기에 결혼식도 저녁을 하고 난 후에 올릴 수 있었지요. 당연히 돈이 없어 시댁에서 살았고 오늘까지도 시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3일째 잠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먹은 것도 물 몇 모금 먹은 게 다입니다. 임신으로 대학은 자퇴했고 연이은 결혼과 육아로 실은 가슴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습니다. 근 10년을 육아, 가정, 또 일을 하며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가슴 터놓고 이야기 나눌 친구조차 없다니 우울하네요.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일찍 돌아가셔서 사진상으로 본 게 다고 엄마는 결혼 후 2년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저희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솔직히 외동이고 엄마랑 단 둘뿐인데 아이 낳느라 시댁에서 살다 보니 이런저런 핑계로 친정에 자주 못 갔고 아이를 낳으니 움직이는 게 힘들어서 자주 가려 노력은 했지만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근 한 달은 누워만 지냈어요. 내가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 자책도 하고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시어머님이 아침 저녁으로 죽 사서 먹여주고 수건 적셔서 식혀주시고 병간호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 후로 남편도 챙겨주지 않던 3년간은 길도 챙겨주시고 하셨으니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마음이지요. 그 후에 어머님이 당뇨와 합병증이 겹쳐 많이 아프셨고 치마가 겹쳐 요양원에 가시네 마네 할 때 아버님께서 요양원에 보내기 싫다고 사는 날까진 그래도 집에서 간호하시길 바라셨고 저 또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1년 반 그렇게 사시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당뇨합병으로 살은 많이 찌고 폭력성이 많아져 저도 때리고 저희 아들도 많이 다쳤어요. 한 번도 힘들다 밖으로 내뱉은 적 없고 남편 보고 도와달라 한 적도 없습니다. 치매 이후로 곁에 아들을 끼고 자지 못하고 어머님을 끼고 살았고 그게 어머님이 제게 주신 사랑을 갚는 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 장례 치르고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던 어머님 자리에서 제가 일을 하였습니다. 아버님 회사는 큰 회사는 아니고 직원은 저 남편 포함 5명입니다. 그중 1명이 올해 격리로 들어온 20살 직원입니다. 회계 업무를 제가 다 하고 있던 터라 직원이 크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지만 남편이 초등학교 아들을 위해 조금 늦게 출근하고 조금 일찍 퇴근했으면 좋겠다며 아버님께 이야기했고 아버님께서 승낙하신 걸로 압니다. 너무 고마웠죠. 표현이 없었지만 늘 내 생각, 아들 생각을 해주는구나. 마음 따뜻하다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번 일요일에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이 차 타고 학원 가는 길에 아빠와 이모가 저기에서 나오는 걸 봤다며 울며불며 이야기하는 걸 아닐 거다, 잘못 본 것일 거다 다독였습니다. 남편 핸드폰을 보려 해도 다 잠겨있고 심지어 격리 컴퓨터도 잠겨있고 혹시나 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연인 같은 둘의 대화가 녹취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모텔 간 적은 없고 그냥 비품 사러 나가는 건데 걸어서 3분, 5분 거리에 차를 타고 빙빙 드라이브 마냥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며 경리에게 하는 말이 점심 뭐 먹고 싶어? 그러면 그걸 먹이겠다고 비싼 한정식 집도 다녀오고 그랬더라고요. 이제서야 확인한 것도 그렇지만 저희는 식사를 근처 식당에서 먹습니다. 가끔 거래처 갈 땐 접대를 한 회사에서 카드로 조금 비싼 곳에서 먹긴 하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 거창한 회사가 아닙니다. 거하게 술로 접대를 하고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거래처랑도 오래되었으니 연말이 아닌 이상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남편이 회사 카드로 한정식 집에서 점심 식사로 4만 원을 결제하면 격리는 접대 비용으로 처리했고 전 남편이 하는 일이니 별말 없이 6개월을 넘겼던 거죠. 이혼을 할까 정리를 해달라고 말할까 고민 중에 아버님과 같이 식사 도중에 저희 아들이 또 아빠가 바람이 났다고 울었습니다. 아버님은 별말 없이 넘어가셨어요. 아직 이혼을 하는 게 나은지 살아야 하는 게 나은지 결정을 못 내렸기에 그저 아들만 달랬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회식이라 근처 고깃집에 갔습니다.
아들도 데리고 갔지만 남편은 제 옆에 앉지 않고 경리 옆에 앉아 다른 분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남편, 아버님, 경리, 10년 넘게 일하고 계신 대리님 한 분이 이렇게 술을 드셨고 저는 아들 밥만 먹이고 일어날 참이었습니다. 실은 아들 때문에 안 오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하도 손자 고기 먹이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데려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먹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자기 핸드폰으로 상 밑에서 사진을 찍더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사진을 보여주길래 뭐하나 하는 찰나 아버님께서 일어나 핸드폰을 던지시더니 남편을 패고 옆에 같이 있던 경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여지껏 태어나 흔한 싸움 구경도 못 해보고 자라서 두 눈으로 그런 광경을 처음 보는 터라 많이 놀라고 무서운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시원하고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리님이 말리시고 고깃집 사장님이 말리시는 바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남편은 한쪽 눈을 못 뜨고 있었고 경리는 숨이 안 쉬어진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들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아버님께 잘못했다 비는 걸 보니 그날만큼은 마음이 많이 떴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집에 가는 길에 저를 붙잡고 많이 우셨습니다. 대신 미안하다 우셨고 나를 보고 참아달라 우셨습니다. 남편은 그날 들어오지 않았고 토요일엔 경리한테서 폭행죄로 신고하겠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 아버님과 셋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엄마 똥 한 번이라도 치워봤냐? 수진이가 있어서 네 엄마 편히 보낼 수 있었던 걸 너는 벌써 잊은 거냐?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난 일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만 아니면 그냥 살고 싶습니다. 아버님이라고 하지만 아빠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빠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많이 다정하시진 않으셨지만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추운 날 저 좋아한다고 붕어빵을 사다 주시기도 하시고 화이트데이 때는 사탕도 사다 주시는 분이 바로 제 아버님이시니까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또한 제겐 남다르다 보니 저는 이 집이 좋습니다. 남편이 믿고 싫으니 남편만 안 보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용서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갈 곳도 없어요.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이혼한다고 하면 이제 제 가족이라곤 아들 하나뿐이고 그마저도 제가 키울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오랜만에 거울을 보니 저는 참 예쁘지가 않네요. 사람이 사람에게 받는 상처, 그것도 내 생의 반쪽 배우자에게 받는 상처는 정말 말로 설명하지 못할 만큼 쓰리고 아픕니다. 먹먹하고 멍해지고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며칠을 잠을 자지도 못하고 눈 뜨면 또 눈을 뜬 그 자체로 자책하고 가족이란 건 지키기도 어렵지만 깨기도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사연은 여기까지이고 댓글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래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시아버님이 글쓴이 분께는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네요. 정말 시아버지까지 아들과 비슷했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을 텐데 남편분께 기회를 주세요. 한 번의 실수.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실수 반복하면 사람 아니죠. 정말 사람 같지도 않게 2번, 3번 반복하면 그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전 정말 저 말고 다른 부부들은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모두들 들여다보면 가정사에 말 못할 사정과 사연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잘 극복해서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어가고 감정도 무뎌지고 세월을 거치면서 지혜도 생겨나더라고요. 용서라는 단어가 한 번에 이뤄지진 않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살아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힘내시고 현명한 그리고 후회되지 않을 선택 꼭 하셨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 댓글입니다. 참 안타깝다. 저런 놈이랑 사느니 나오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무작정 나올 형편은 안 돼 보여서 그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 독립할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굉장히 씁쓸하다. 각자 경제적 능력 갖추고 결혼해서도 상대방 믿고 가정에 헌신하며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는 무슨 죄야. 경제적 능력이 없을 수밖에. 대학도 자퇴하고 애만 키웠는데 뭔 능력이 있겠어요. 저 경우에는 경제 능력을 여자가 키울 수도 없었지. 어린 나이에 아이 가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는 바로 애 키워야 했고 시어머니 병수발 여자가 다 들었는데 무슨 수로 경제 능력을 키워. 회사에도 가족회사 크지도 않아 보여서 일손 도운 수준인 것 같은데 남자가 나쁜 놈이지. 참 글이 너무 덤덤해서 더 가슴 아프다. 여자분 참 힘든 인생 살았는데 안타깝네. 그래도 시부모님은 좋은 분이셔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 그럼 뭐해. 평생 같이 하기로 약속한 남편 놈이 저 모양인데.
마지막에 두 줄 너무 슬프고 불쌍하다. 제대로 된 사랑 한 번 못 받아보고 자라 어른이 되어서도 정에 굶주렸는데 결정적으로 남편한테도 사랑 못 받고 결국 자기 탓이라 여기는. 네, 세 번째 댓글입니다. 에휴, 불쌍하다. 이혼하면 귀책이 남편한테 있으니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받으면 되겠지만 현실이 어떨지 모르니 보통 이혼 고민 글을 읽으면 무조건 이혼하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 글은 그렇게 말을 못하겠다. 무엇보다 글쓴이가 시댁 식구들에게 마음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었네. 이 와중에 유부남이랑 바람핀 주제에 폭행죄로 신고할 거란 경리는 뭐야? 오늘 사연과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